자, 이어서 보시면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관점을 옳은 거에서 1번이요. 민법 등 관계법 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이름들 취득세는 실질관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다 틀렸고요. 2번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 번 나왔죠 이거?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설립 시는. 3번이요. 국가에 귀속하는 반대급부로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면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압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을 비과세하죠.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근데 다만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지금처럼 기브앤테이크 순수한 기부 찬압이 아니라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반대급부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정답. 4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 학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시건축물도 여러 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뭐하고? 비과세고, 존속기간 1년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요. 임시건축물, 공사현장, 사무소, 임시 공연 흥행장 같은 임시건축물, 요거 사치성 재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사치성사는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요거 뭐하고? 비과세고,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하면,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임시건축 아까도 했는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라는데 취득세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되는 경우잖아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번 지문이요. 5번 지문. 건축법상 대수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여러분,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 이거 나오면 항상 제가 대수선 포함 제외 꼭 확인하라고 했죠?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비과세한다 틀렸고요. 15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골폐용권을 취득 후 신과장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는 적용된다. 아까요, 처음에 아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단 골폐용권 같은 소형권 애들은 자, 취득 후 신과장 매각했을 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이지만 골폐용권은 취득 후 신과장 매각하면 중과산세는 적용된다. 맞죠, 여러분들? 네.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한 후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죠, 여러분들? 자, 언제까지 해야 돼?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록관세 가기 전에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개정이 됐죠. 그래서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였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내용을 갖고 가지고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등기 등록 관서에 뭐예요?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 시행령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 그 기간 내에서 언제까지요? 등기 등록 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 취득세. 반드시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등기한 후 60일에 땡입니다. 등기 등록 관서에서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 등록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관세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 2번 정답이고요. 3번입니다.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됐다. 그 사유 발생에도 며칠이요? 60일, 30일에서 60일로 바뀐 거래.
이내 그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신고납부에 신고납부.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추가 신고납부 나왔다 그러면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 요거 확인합니다. 맞고요. 4번 취득세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결정 통지 전까지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5번 국가지자체가 요거 이제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취득세 올해 취득세에서 30일 하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60일이지. 근데 요거 하나 예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가지자체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자체 또는 투자기관 등이 국가지자체 투자기관 등이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요거 해당 그 물건 소지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납세의무자가 하는 거는 헷갈릴까봐 30일, 60일 중구난방이면 헷갈리니까 60일에다 통일해 줬는데 요거는 국가지자체나 투자기관 이런 사람들은 헷갈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30일입니다. 요거만 30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건 30일 요거만. 나머지는 하여튼 60일 이제 30일 나오면 취득세에서 올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16번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요거 제목 신고의제예요. 신고의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신고의제. 등록면허세 이게 결론적인데 신고의제예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의제예요. 그래가지고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시험에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또는 50% 깎아준다. 그래도 틀려요. 자, 신고한 것을 의지하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외관상의,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등기 권리자 X죠? 사실상 X입니다.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는 적용되기 때문에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맞고요. 3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신고 없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할 때 그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원칙 뭐?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고. 자, 근데 취득세랑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되는데 어떤 경우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는 가액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뭘 과세표준해? 시가표준액.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서 그 부동산 가액이 결정됩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할 때 과세표준 결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3번이요. 신고 없다 그러면 뭘 과세표준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시자상이 과표 결정하고요. 4번입니다.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후의 가액을 등록면허세에 과세표준한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과세표준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결정적인 차이점.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됐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뭐로 한다? 예? 이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재평가 후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이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거. 그래서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땡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5번이요. 지역권 설정 및 이전 등기 등록물세 납세의무자는 지역권 설정자인 승역지 소유자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자,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 아니고 보다? 승역지 소유자 아니고 보다?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설정 등기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고? 설정자. 이거 뭐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 임차권,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이런 식으로 권자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반대죠?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자 되고요. 설정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 했습니다. 근데 뭐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명세 납세무자는 채권자다, 채무자다?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저당권자니까 설정 등기 권자니까 저당권자니까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자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예요. 권자니까 지상권자니까 누구예요?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고 이런 걸 모르면 이제 이런 거는 더 이상 제가 알려줄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민법 배우는 거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자 다시 또 여러분요 전세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전세권자니까 자 전세권자고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차권자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도 알아두시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5번 정답이고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틀린 것은 지역권 설정자인 틀렸고 지역권자인 요역지 소유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지역권자인 요역지 소유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설정자가 아니라 또 승역지 소유자 아니고 요역지 소유자고 17번 봅니다. 다음 등록면허세 과세표를 매 한 건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등록면허세에서 건수가 과세표되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 정리해 드렸는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자 이런 거 담보물 추가 등기 자 이런 것들 자 5번이죠 여러분들. 가처분 등기 자 얘는 뭐 채권 금액 과세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이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등록면허세에서 건수를 과세 표현하는 것들 어떤 것을 등록면허세에서 건수가 과세 표현이 되는 것들 정리해드리면 먼저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요 말소 등기 또 자 무슨 변경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이런 것들, 토지 합병이나 합필 등기.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에서 여러분요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있죠?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요, 담보물 추가 등기. 그래서 여러분 담보물 추가 등기 그러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5천만 원 빌렸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담보비로 축소돼 가지고 이제 안 된대요. 그래서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할 때 뭐로 한다? 건당 6천 원 받고 해줍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건수가 과세 주는 것들 등록면허세 건수가 과세 주는 것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건수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 번 한 거 채권 금액을 등록면허세에서 채권 금액을 과세 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돈 빌려주고 서로 못 받을까 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가압류 또 읊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압류 나왔으니까 모두 가처분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또 그 다음에 채권 금액 과세 표준인 거 가등기요. 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 같은 것들 가등기 이런 것들은 뭘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애들 건수 과세 표준 거하고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 것들 이거 또 섞어서 내니까 또 이런 것들 반드시 구별해서 이거 알아두셔야죠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17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가처분, 가압류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나머지는 다 건수가 과세 표준입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18번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가 설명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글씨가 자 담보 재산세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1번지 보니까 재산세는 보통징수에서 징수함으로 가산세가 정되는 주세이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뭐만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아니라. 그래서 재산세 문제에서 뭐 안 했다고 신고 뭐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산세 틀렸습니다. 가산금이고. 2번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주택은 항상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개념을 잊지 마세요. 이따가 나오지만 주택은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입니다. 합산 아니고 소유자별 합산 아니고. 근데 또 저를 보세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항상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하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던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이거 꼭 잊지 맙니다. 그래서 자, 주택 때문에 틀렸습니다. 주택은 주택별로고 토지가 이제 소유자별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3번이요.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이걸 많이 틀렸는데 다른 곳에서도 자, 이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는 뭐냐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 뭐 한다? 별도 합산 과세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읊어볼게요, 여러분들. 토지용 구분 문제가 시험에 나왔긴 했지만 작년에. 자, 자동차 운전하고 운용 토지, 업종 상상해야죠.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또 건설계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유통단지 안에 유통시설용 토지,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뭐 이런 것들이요.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하는데 준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별도 합산과세하고 이런 것들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업종의 특성상 그 중에 나오는 거예요.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도 공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는 뭐 한다?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3번 맞습니다. 작년에 추가된 거라 혹시나 해서 한번 봅니다. 3번 정답이고. 4번입니다. 일동 건물의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개망되는 경우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전부주택을 본다. 틀렸죠? 이건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1구. 재산세에서 1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항상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50%이고. 일동 건물은 어떻게 였냐?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주거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4번은 1구 건물이 항상 50% 이상일 때 전부주택이고. 그래서 이거 4번 틀렸습니다. 1구 건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5번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납부할색이 20만 원인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나왔습니다. 자, 토지분은 무조건 납기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은. 잘 봐야죠. 토지인지 건축물 주택인지. 주택분이 부가징수할색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30일. 다만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색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토지는 무조건 9월 달입니다. 3번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19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상 중에서 토지를 구분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요. 경작에 생하지 않고 있는 군직의 소유자는 개인 소유 농지. 자, 농지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서 토지 이용 구분이 되는데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위치를 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로 과세한다? 종합합산. 2번 시지역의 상업지역의 소유자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별도 합산 대상. 공장은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공장의 시지역의 도시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 별표시에는 꼭 기억하라고 그랬었습니다. 3번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역 밖의 소유자는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 위치 면적 따지는데 도시역 바뀌면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들립니다. 4번 공장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損益그 부속토 시가損益몇 프로? 2%에 미달할 때 이런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니까 보다 별도입니다. 별도. 4번 틀렸습니다.
5번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골프장 고라시형 토지는 뭐예요? 고율분리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 20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생활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 우리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면서도 핵심 이론 마무리 특강하면서도 했어요. 다가구 주택 지방세에서 취득세에서 고급 대기업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고급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근데 종부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다가구 주택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그래서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처럼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독립하여 구의된 부분을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보고요. 아셨죠? 요거 그래서 맞습니다. 1번. 2번입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부담 함상하는 130%다 그랬는데 우리가 종부세하고 비교해가지고 올해 잘 보셔야 되는데 재산세 이 문제가 주택분이니까 작년에도 나왔지만 주택분이니까 주택분은 세분화되어 있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미리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주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비교해보면 종부세하고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재산세에서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요 3억이든 6억이든 초과했던 자부지가 몇 프로 전년도 세계 150% 못 넘게 하고 전년도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 자 만약에 납부한 세액이 10만 원인데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도 얼마만 납부한다?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시가 관계없고 근데 주택은 서민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하면 130%. 그래서 150% 아니라는 거, 130%라는 거 6억 초과했을 때 지금 130%고요. 종부세는 올해 개정이 돼서 주택분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자,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 이하다. 2주택 이하는 요거 몇 프로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재산세과 종부세 합친 총세액상당액에 150%를 못 넘게 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면 몇 프로? 20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몇 프로? 300%. 요거 올해 요게 개정 내용이죠? 300%. 자, 요거. 그 다음에 토지분은 별도든 종합이든 토지는 그냥 종부세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 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원칙은 150%예요. 세부담 상한선이. 근데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150% 넘게 하는데 다만 올해 개정된 게 이거 두 가지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 몇 프로? 300%.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만. 자, 그러면 150%가 원칙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부담 상한 주의하셔야 되고 재산세 여기서 하여튼 주택이요. 요거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했다. 자, 그러면 자, 초과했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네? 자, 130%라는 거. 6억 초과해도 주택분이니까 문제가 이거 130%, 150%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20번 문제 계속해서 봅니다. 3번 지문입니다.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별로 주택의 토지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에게 주택세를 정한다. 자, 요거 주택분 재산세 과세 입장을 요 한 줄에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한 과세표 금액에 주택세를 정한다는 거. 예? 주택분에 대한 과세 입장을 요 한 줄에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4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에게 주택세를 정한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과 토지 이거 합산한 에다가 구분한
X에 놓으셔야죠. 구분한 X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에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액이에요. 그럼 X예요.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 평균액에 주택세율 정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둡니다. 3번, 4번. 5번입니다. 1,000분의 40의 세율형들은 별장과 초과 누진 세율형들은 일반 주택의 전기분 납기는 다르다. 그래요? 납기가 달랐으면 우리가 따로 공부한 게 있겠지. 자, 주택분은 이게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똑같습니다. 주택 그냥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언제?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납기 동일합니다. 21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동감 1번. 1동 건물 나왔네요.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박수까지 치려고 하는데. 자, 좋습니다. 그래서 1동 건물이요. 주거면적이 60이고 상가면적이 40%예요. 그러더라도 면적비례, 주거만. 주거만 주택이죠? 그러니까 60%만 면적만 주택으로 과세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2번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인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 미만인 것은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렸을 건데 과세한다. 맞잖아요. 네. 사치성 재산 나왔다. 지방세에서 무조건 과세죠. 고급 오락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입니다. 이거. 3번 재산세 세율 중 초과 누진세를 이용되는 자산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그렇습니다. 재산세 세율이요. 우리가 토지 보면 토지는 재산세 세율이 토지는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토지 종류별로 누진세율이죠. 주택 별장은 4%, 별장 2위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0104 사당 조관수율이요.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이고요. 선박 항공기는 0.3% 비례세율입니다. 고급 선박은 5% 비례세율이고, 그래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로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하고 주택이 하나입니다. 건축물은 건비고 선박 항공기는 0.3% 비례세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맞습니다. 4번 토지가액이 6억 원인 경우 세부 담상하는 100분의 150이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150%입니다. 무조건 150% 토지 건축물은. 그 다음에 5번 취득세 중과상인 별장과 고급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들렸죠, 여러분들? 여러 번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린 것이, 보세요. 여러 번 설명드린 것이, 우리 재산세에서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골프장. 얘네들은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든 골프장 토지든 건축물이든 사치성 재산 몇 프로? 4%. 자,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취득세만 중과세지.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0.1에서 0.4%까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은 몇 프로요? 5%.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이 최고 높고, 이거 없을 때는, 자, 이거 고급 선박 없을 때 최고 높은 것은 별장, 고락장, 골프장 4%고요. 그래서 별장은 4%지만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취득세만 중과세한다는 거 항상. 자, 그래서 이거, 자, 이어서 보시면요. 그래서 5번 짐은 고급택 때문에 틀렸습니다.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전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고, 자, 납부세 일부를 납부기한 전까지 요거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아니에요. 2번하고 비교해보면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요거 해당 자체 과세 관할 구역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느냐? 얘는 납부기한 며칠 전?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10일, 5일 물납 신청 절차 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 여유가 필요하니까 10일 전까지 신청이고요. 분할 납부는 그냥 납부 기한 내만 신청 제출하면 되는 거지,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면 틀려요.
분할 납부는 그래서 1번, 2번 비교합니다. 물납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 한내 신청서에 출. 분할 납부는 근데 물납은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꼭 비교합니다. 3번 재산세로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재산세 분할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죠? 그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납부할세 6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00만 원, 800일 때는 얼마? 300, 1000만 원일 때는 5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다. 3번 맞습니다. 1천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고요. 4번 재산세 과세기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확정된 가액으로서 수용 또는 공매 등이 있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재산세 과세기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물납하는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재산세 물납부동산 평가는 항상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시가로 평가합니다. 자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가격 평가해야 되는데 이때 시가라는 것은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고요.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고 근데 과세기준 6월 1일 전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때 2개 이상의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감정기간에 감정가의 평균액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도 있고 이거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또는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액 받은 게 있으면 보상금액 뭐 이런 거로도 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과세 기준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다. 그럼 어떤 거로 한다?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만 아시면 됩니다. 원칙은 과세 기준 6월 1년제 시가로 평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2번 문제 5번 지문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가할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유 쉽네 여러분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번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3단계 초과도인 세율이다. 종류별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재산세 세율을 우리 쭉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재산세 다시 한번 그 특강집에 딱 정리 다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또 여기다가 유학식으로 다 했지만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먼저 토지 경우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외웠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비례세율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웠어요?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007 빵이 4 비례세율. 007% 어떤 게 있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고 빵 2% 어떤 게 있었어요? 공장, 그 다음에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는 살성산 토지죠.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종합과 별도 합산은 얘네들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소유자별로 예를 들어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몇 단계? 3단계 초과도진 세율됩니다.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3단계 초과세율 이거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 세율도 외웠는데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인데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외웠어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025% 어떤 거냐? 025% 일반 건축물 05는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다 포함해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 그 다음에 1, 2호 세율은 요거 1, 2호 세율은 표준세율의 표준세율 0.25%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의 몇 배요? 5배인데요. 5배인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신증설의 경우에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1, 2호 세율. 안 오면 죽어 4%는 어떤 거냐?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고 이건 사치성 재산 건축물. 고불확장 골프장 내 건축물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우리가 외웠습니다. 예쁘게 불러봐야죠. 025, 05, 1, 2 오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택은 여기를 보세요. 재산세에서 주택은 재산세에서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누는데 연락에 적느라고 좀 정신없으신 분들 계시는데 어차피 지금 특강집에도 나와 있고 자 유학집에도 나와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복습하시면서 이거 보면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 그 다음에 별장 이외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최저 0.1에서 0.4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소유적으로 합산 아니고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택 포함이죠? 고급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택도 자 초과 누진세율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선박 항공기는 뭐 선박은 0.3%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만 자 몇 프로입니까? 5%고, 그 다음에 항공기 0.3% 비례세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을 외웁니다. 지금 제가 힘들게 쓰는 이유는 다 있는 건데, 요약심이나 다 읽는 건데 쓰는 이유는 외우시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제가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니까 어디냐면요, 23번 문제. 그래서요, 1번 지문 별도나 종합은 몇 단계? 3단계 소원수율입니다. 수율로 합산해서. 2번 봅니다. 골프장 고락장 토지는 몇 프로? 사실상산이니까 몇 프로? 4%고. 3번 서울특별시 주거지역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초 과세기로부터 표준세율의 5배 세를 정한다. 시지역에 주거지역 나왔다. 시지역에 주거지역 내 공장이니까 시지역 나오고, 특별시든 뭐든 시지역에 주거지역 나왔다. 시지역에 주거지역 내 공장 뭐라고요? 0호예요. 자,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이 나왔을 때 신증설 시 보이는 공장 건축물이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몇 배? 5배 세율 1, 2, 5세 프로가 적용되는 거고, 여기서는 시지역에 주거지역 내 공장이니까 뭐예요? 0호 0.5%입니다. 이거. 예? 0.5%고. 그래서 23번 문제 3번은 건축물 나왔다 그러면 항상 025, 05, 1, 2, 5세 안 오면 주거비례세 이걸 따져봐야죠. 그래서 우선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이니까 05, 0.5%입니다. 1,000분의 5에 돼요. 3번 틀렸고, 4번 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저 1,000분의 1에서 최고 1,000분의 4까지 0104 몇 단계? 4단계 초원수율이고. 5번 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요. 예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된 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그랬죠?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 소유한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부과했던 세금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사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물론 근데 모든 토지건축물 주택이 대상이 아니라 도시지역 내라도 제외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진행되고잖아요.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장구로 수용된 토 중에서 지상 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용시설이 이런 시설물이 없는 개발장구용 내 토지는 도시민들에게 녹지 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에 희생됐으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장구용 내 토지라도 이런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요. 여러분들. 자, 필기 목숨 걸지 말고 어차피 다 있는데 여러분들. 자, 이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24번 문제 봅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X입니다. 언제예요?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부지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토지분 주택분이 남고 있어 넘어가면 안 돼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2번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의 주택은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2까지 6단계 초과세율을 정한다. 그래요? 우리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세율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무조건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종부세 세율이요. 서쪽에 좀 지우고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택 세율입니다. 주택 세율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종부세에서 재산세하고 뭐 바로 비교를 해드리면 별장을 제외하고 자 비교를 해드리면 재산세는 주택분 세율이 0104 금방 봤죠? 0104 몇 단계요?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근데 종부세는 올해 주택분이 자 먼저 2주택 이하다 조정대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열어왔어요 여러분들? 빵우 27 몇 단계?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빵우 27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3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은 자, 내 2주택 또 그리고 3주택 이상자다 그러면 3주택 이상이다 자, 그러면 3주택 이상 얘네들은 어떻게 세율 적용됩니까? 빵632 0.6%부터 3.2%까지 빵632 몇 단계요?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올해 개정 내용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종부세에서 올해 개정된 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조정상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2주택 이하다 빵5 27 그래서 종부세 주택분 과세 표준금액이 5억 원일 때는 0.3% 세율이 적용된다. 1,000분의 3. 그럼 무조건 틀려요. 최저가 뭐예요? 0.5%입니다. 빵5 27 6단계 초과세율이고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라든가 또 3주택 이상자다 그러면 빵632 0.6에서 빵632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 24번 문제 2번 지문이요. 맞죠 여러분들?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니까 빵632 6단계 초과세율이고 3번 봅니다.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으로 한다. 아까 세부담 상한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 200%. 3주택 이상은 300%. 여기서 100분의 20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1세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와 포기한별 공제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적용된다. 오, X요? X입니다. 자,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게 되지 1세대 1주택자만 되지 2주택자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1세대 2주택자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이런 게 허용이 된다. 이 세율은 지울게요. 이거는 그대로 저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율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 재산세 세율은 지워도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면 자 얘네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종부세에서 세부담 상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이 아니라 요거 자 연령별 공제 포기한별 공제 여기 보세요. 1세대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세액공제 혜택 있는 거지 2주택 안 돼요. 토지분 안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공제 우리가 연령별 공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연령별 공제 자 몇 세 이상이 됩니까? 반 60세 이상 자만 공제받을 수 있고요. 1세 주택자로서 60세 이상 자 그럼 연령별 공제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64세까지는 산출세계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 20% 70세 이상은 30% 공제해 줍니다. 보유기간별로도 또 1세 주택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보유기간별 공제입니다. 보유기간별 공제 자 그래서 요거 몇 년 이상 보였어야 돼요? 5년 이상 5년 이상 그래서 3년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 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다 몇 프로? 20% 네? 산출액에서 자 그 다음에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다 그러면 40%. 올해 15년 구간이 신설돼 가지고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 50%예요. 그래서 올해 15년 구간이 신설이 돼 가지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50%입니다. 자, 중복공제가 허용이 되는데 중복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자, 그 중복공제 받을 수 있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이하게도 그죠? 요거 합치면 80%인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해준다? 70% 범위 내에서만. 이런 것도 무조건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지 토지보는 안 돼요. 2주택자 안 돼요. 요거. 자, 그래서 강조드렸고 3번 그래서 조정상정리 4번 이거 70% 범위 내 중복공제 적용되고요. 5번 봅니다.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 한 경과 2개월 분할 납부. 올해 개정됐죠? 종부세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 한제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납기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분납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납기가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니까 납부기한 12월 15일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언제?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6개월 내요. 250만 원 초과합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가번에 관할 세무자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 물납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되지. 납은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이 균등하답니다. 1세대 1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에 부부는 각각 납세의무가 있다. 자, 5억씩 자, 우리 지분이 균등하니까 개인별 과세입니다. 종부세는 부부도 개인별 과세하니까 얼마씩 나눠줘요? 5억씩. 주택분은 얼마를 초과해야지 납세의무가 있어요? 6억 초과. 자,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10억이구나. 6억씩 나눠주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독 소유 1세대 1택일 때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데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택일 때 지분 균등하면 얼마까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납은 요거 자 대상이 아니고요. 자 납세의무가 있다니까 틀렸고요. 답원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 과세하는데 납세의무자 거기서 휴통해 버렸어요? 그럼 정부의 결정은 휴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없었던 걸로 보고. 맞죠, 여러분? 네. 납은 관할 세무상이 종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품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돼? 5일 전. 재산세도 똑같습니다. 납부기간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가나 3번 정답입니다. 26번입니다. 종부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예외 없이 정부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아니죠. 원칙 정부가세 외에도 뭐 할 수 있다? 신고납 선택할 수 있고. 2번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세부담 상한 둘 다 적용되죠? 3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종부세 대상 토지 주택인데 그럴 때 토지에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고 분리 대상 토지는 아니고 토지가 나오면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항상 토지용 구분을 해봐야 한다고 그랬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이 뭐가 돼? 건축은 나대지로 봐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물의 부속 토지 아니다 틀렸습니다. 종합이니까 대상이 되고 4번입니다.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의법에 의해서 합가한 후 10년 동안은 부모주택과 자녀의 주택에 대해 각각 그래서 여러분 혼인으로 인한 경우는 몇 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봐서 세액공제 혜택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5년 동안. 근데 노부모 동거부양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봐서 1세대 주택자로서의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토지분과 주택분의 종부세 납부기한은 각각 다르다. 그래요? 아닙니다.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날이라 조금 첫날이고 다 1주차, 2주차까지는 좀 해설을 좀 길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충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27번 문제부터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바로 오세요. 집에 빨리 가시려면. 그래서 27번 문제부터 또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